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포코리아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윤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 일정도 마무리가 이제 저희 뒤쪽에 하나가 남아있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 세션에서 하신 것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쉽게, 여러분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가능하면은 회사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솔루션 전략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녹여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포는 아마 이제 그렇게 국내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2002년도에 이제 설립한 글로벌 기업이고요. 솔루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ERP, SCM, CRM, 그리고 설비 관리, 그리고 분석 영역까지 전체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런 전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먼 발치에서, 여러 고객사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크게 한 3가지 솔루션들을 제가 공급해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용 ERP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설비 관리, 그리고 그 WMS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기업군이나 기업 고객사의 형태들이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인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플레이됐던 대형 ERP도 있었고요. 또는 WMS 쪽도 상당히 많이 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그 통합에 대한 기술들을 일찍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클라우드를 빨리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제품이 구축형과 클라우드를 다 제공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조금 다른 점은 저희가 겪어보니까 클라우드로 갔을 때는 결국은 그 인더스트리별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별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조금 지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징이라든가 또는 빨리 우리가 이 솔루션들을 디플로이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일찍이 저희가 방향을 잡고서 진행했던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규모는 그렇고, 회사 규모는 한 매출의 3조 원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다른 저희 경쟁 회사에 비해서, 지사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ERP 같은 경우는 해외로 진출하는 저희 중견 기업들에게 대해서도 많은 저희가 그 지역화에 대한 방법들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제품적인 전략이 조금 차이점은 앞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좌측편이 여러 가지 층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는 어떤 기술적인 레이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변은 이제 산업별 또는 이제 그 솔루션, 업무 영역별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같이 공동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산업별로 같은 경우 깊은 기능들을 또 추가하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부분들을 그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접목해서 결국 고객들이 원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나봐도 고객 상담을 해보면은 잘 들어보면 이게 ERP 같기도 하고 MES 같기도 하고 PLM 같기도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은 고객이 요구하는 건 결국은 나에 대한 비즈니스적 이슈를 해결해 달라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영역에 대한 솔루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로 오늘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중심적으로 보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시키지만 같이 융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인터넷 기술,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아마 오늘 강연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AI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뭐 저희야 인포가 모든 제품을 다 공급을 가능하지만 각 영역별로 우리 회사에 맞는 또는 이미 상당히 진보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나누셔가지고 우리가 ERP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WMS든 또는 이제 설비 관리든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때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융합을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라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은 그 주요한 포인트, 엣지들에 대한 집중을 가져가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어우러져 가야지만 영속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보통 우리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게 약간의 유행 같은 것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유행으로 그치고 사실은 또 새로운 유행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의 그 솔루션들을 어떻게 영속성 있게 갈 것인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제 핵심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위 솔루션에서 그리고 이 솔루션들을 산업 특화된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도구로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의 솔루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뭐 오늘 우리 그 스마트 사업 추진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저변 확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ERP가 중견 중소업을 이제 고객사를 타겟팅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도 다수 같이 저희 협력사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체적인 저변 확대 그리고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이제 보는데 뭐 요게 저희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더 질적 향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융합, 통합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저희 고객사의 사례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단위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국내 모 대기업의 연구소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센서 데이터들을 대량 가지고 있어.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도 많이 만들었어. 근데 이걸 어디다 쓰지? 라는 게 저한테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또 많이 그게 한 2년쯤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발전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많은 좋은 단위 기술들이 있고 분석에 대한 좋은 모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의 업무들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또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그 인더스트리 스윗의 어떤 구조인데요. 제일 밑단에 보면 기술적인 이제 바탕이 깔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기술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포 오퍼레이팅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보안 기술,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위에 우리가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 저는 ERP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만든 ERP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확장 ERP 또는 이제 엣지라고도 하는데 엣지 솔루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줘야지만 우리 회사의 한계에 우리 회사만의 그 스윗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저희 중견 회사들이 주일 겁니다. 그 중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게 전체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고객사들을 방문 드려보면 고민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RP가 이제 물론 자리를 잘 잡고 계신 곳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을 보시면 ERP가 사실은 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본적인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이 보시면은 그 제조 현장에서의 요구사항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산업 형태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MTO 방식이나 아니면 ETO 방식의 그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시스템으로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회계 시스템으로 가고 뭐 생산의 부분들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을 자꾸 MES 실행 쪽에서 받아서 역으로 오다 보니까 MES가 덩치가 굉장히 커져 버린 거죠. 또 반대로 엔지니어링 오다 ETO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엔지니어링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PLM의 기능들이 상당히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업단에서 이 PLM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를, 그러니까 영업 오다에 대한 부분을 해주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MES라고 할 수도 없고 ERP라고 할 수도 없는 약간 이런 형태들로 조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기형적인 형태로 좀 발전해 가는 고객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모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 고객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했어요, 해외에. 납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수리 요청이 왔는데 도대체 이 납품한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산 작업 지시로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그 기준 정보를 가지고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설계 쪽에서 받아서 왔는지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또 도면은 도면대로 따로 가고, 또 많은 그 고객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그루베어가 있습니다. 그 그루베어는 또 그루베어대로 뭐 그때 이야기된 것들이 따로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뭐 주문서라든가 또는 뭐 설계 관련된 설계 자료들이 따로따로 다 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사들이 저희가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좀 전체적인 시스템에 자기 자리 찾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꼭 저희 제품에 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하나부터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ERP에 대한 중심을 잡으시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원래의 역할들로 PLM이면은 PLM의 역할, MES가 할 부분 MES의 역할,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 지금 2차 프로젝트를 하는 고도화 쪽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RP에서 중심을 좀 잡아가는 역할. 그래서 PLM 원래 고유의 그 설계에 대한 그런 그 도면이라든가 이런 관리,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판매나 생산을 위한 그러한 그 기초 정보로서 ERP로 넘어오고, 그것들이 이후에 그 영업단에서 CRM까지 넘어가서 그 고객에 대한 수주 이력들이 쭉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축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전산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이제 통합이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2차 프로젝트에서 고도화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은 이 통합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리고 개량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빨리 원인 추적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작지만 굉장히 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발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붙이고 뭐 자동화 설비를 붙이고 장비를 붙이는 것들은 충분히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뼈대를 갖춘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효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동화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의 고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산 관리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산 관리는 그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셨고 조금 지루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영업을 하고 고객사들 만나는 과정에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기업 중심으로 자산 관리 시스템들의 재구축 또는 고도화들이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왜 그럴까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중요한 자산들이 예전에 비해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산 쪽에 영향을 주는 영향도가 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전체적인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가 스피디해졌다. 그리고 끊임없이 쭉쭉 흘러가는 이런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쪽 고객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재미있는 건 저희 글로벌하게도 보면은 물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넘버원 물류 회사들이 다 도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물류 쪽이 되게 속도가 업무의 속도와 대응력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노동도 많이 들어가지만 자동화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제조업과 같이 빨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한 자산과 전체 이 주요 설비들이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 업무, 물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보는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문한 국내에 그 자동차 이제 시트 관련한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그 면적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거기도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들이 들어왔고 설비 관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비 관리야 뭐 당연히 고장 안 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 우리 주요한 설비, 자동화 설비 들어오면서 설비도 많아졌지만 설비 간의 연관관계 또 설비가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하나 묶음이라고 보겠죠.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따라올 부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 자산 관리의 트렌드들은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작업자들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로 바뀌고 있고요. 또한 모든 그 자산 관리, 설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 꿈꾸는 예지 보전,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 모델들을 바탕으로 한 설비 예지 보전들을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요즘 오늘도 저기 부스를 보시면은 유사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기술 그리고 비전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빔 모델을 가지고서 좀 더 그 고장이라든가 그 설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빨리 판단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은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AR이라든가 MR 기술을 이용한 설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은 저희가 이해하기도 벅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화두로 던진 이제 구슬 깨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많은 요즘은 좋은 센싱 기술들이 나왔고요. 또 계측 기술들이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초 데이터들을 추출해내고 또한 보관하고 분석하는 기술들은 뭐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형태들이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뭐 엣지 컴퓨팅에서 거기에서 ML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얼리 워닝을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싱한 어떤 데이터 또 이상 징후들이 또 다른 설비나 장비들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른 실제적인 우리 업무에 어떻게 피드백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로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ERP가 될 수도 있고 뭐 MES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러한 우리 업무와 연관성을 가져야지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센스 데이터와
그리고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단절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업무로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단계가 우리가 그만큼 발전해 왔으니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인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술은 워낙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포뿐만이 아니고 뭐 많은 소프트웨어 밴드들의 기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우리 전체 업무가 어떻게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이냐. 그렇다고 이게 전부 다 자동화를 되는 게 우리의 최종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사람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어디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업무들을 좀 더 자동화하고 통합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실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가 궁극적으로 또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짧지만 제가 이제 저희 그 중견 고객들과 대기업 고객들 만나면서 조금 더 좀 항상 이런 좀 질문들 많이 던지고 저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제 우리 MES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연관이 되어 있는 뭐 PLM이나 PLC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갈 거냐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제가 말씀드릴 건 다 했고요. 이제 마치고 돌아가신데 또 훈훈하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가 짧은 퀴즈 한 2가지만 드리고 제가 선물을 다 드리면 좋은데 한 2분 정도만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스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 3가지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신 중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드시면 우리 송 부장님 누가 제일 먼저 드시는지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일 먼저 손을 드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정답 말씀 주시면 그 스마트한 차량 운영을 위한 차량 청소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드리면요. 저희 인포가 3가지 솔루션들을 국내에 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RP, 두 번째는 창고 쪽인 WMS,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예, 저 끝에 말씀 주십시오. 틀리셨는데. 네, 저분,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국내는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해가지고요. 아마 이제 그 가트너 리포트에 보시면은 그 저희가 매직 쿼드런트의 리더보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가 있고요. 그만큼 그 글로벌 고객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인포의 본사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뒤쪽 분이시죠? 송부장님 맞습니까? 예, 뒤쪽, 예, 돌아보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 짧지만 하여튼 인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그 남은 시간 1시간 더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조심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